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코인 참견 시점의 코참씨입니다. 건번 시간을 통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방향성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잘 청취를 해주시고 또 영상 청취 이후에 코참씨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2월 달에 직전의 저점 자체를 이달 들어서 한 차례 또 다시 레벨 다운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큰 변동성이 없이 바닥을 좀 다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의 뭐 거래 바닥 그리고 또 코인의 이더리움의 주가의 바닥이다라고 여러분들 쉽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이 추세적으로 강하게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되어지기보단 바닥을 좀 다져가는 그런 모습인데, 잠시 참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XRP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좀 컸다라는 그런 부분과 달리 이더리움과 비교해 봤을 때 이더리움의 주가의 방향성은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재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리플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위원회죠. 우리가 흔히 SEC와 관련된 지루한 법적 공방 자체가 4년 넘게 이어져 왔는데 이 소송 자체가 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그런 이슈로 상대적인 변동성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결국 코인 시장 자체는 현재 박스권 구간 속에서 한 단계 낮춰졌다가 현재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등락이 오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개별적인 이슈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코인의 방향성에 편차가 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 대비 XRP의 가치가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물론 현재 시간 기준의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이 1위고 당연히 이더리움이 2위다라는 그런 부분 자체가 변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리플, 솔라나 순으로 시가총액이 현재 정해져 있는데, 트럼프 재선 이후에 바로 XRP의 시장 지배력 자체가 거의 한 300% 이상이나 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더리움은 여전히 바닥권 영역에서 좀 부진한 흐름 자체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를 하신 우리 코참씨 구독자분들이나 또 현재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답답한 그런 양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이더리움이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거의 반토막 정도의 수준까지도 떨어지고 난 다음에 3월 달 초에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가상자산의 전략적 비축과 관련된 이슈가 한번 나왔지만 결국은 정부 예산으로 매입하지 않겠다라는 실망감, 특히 이와 같은 전략적인 비축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스밋과 관련된 실망감 자체가 여전히 코인 시장에 하방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한 이더리움의 창시자에 있던 재단이 리더십이 부지런해서 방향성에 아직은 혼란을 좀 주고 있는 점도 이더리움이 반등을 강하게 주지 못하는 좀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 투자자와 개발자 간의 의사결정 자체의 과정이 자체가 좀 불투명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부분이고, 또한 솔라나나 폴카닷 같은 이런 경쟁적인 블록체인이 빠른 속도죠. 속도감들이 상당히 좀 빠르고 또 가격적인 부분 자체에도 상당히 저렴한 그런 수수료의 강점을 앞세워서 좀 변동성을 높여가고 있는 부분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다소 경쟁력이 좀 약화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면에는 바이비트의 이더리움의 2조 원대의 가상화폐의 해킹 이슈도 좀 반영이 되어졌었고, 또한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H와 관련된 허용도 아직까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좀 지연되고 있는 점도 물론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제 2, 3개월 이내에 뭔가의 변곡점을 좀 주기 위해서 그동안 느린 속도와 높은 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사용자의 경험이죠. 우리가 흔히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UX와 관련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모듈형 구조를 좀 강화해 갈 것이다. 즉 기술적인 업데이트를 좀 진행을 통해서 전환점을 좀 맞이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코인 시장의 변동성 자체보다도 물론 이제 주식처럼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전반적인 경제 이슈와 더불어서 시장에 미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뭐 4월 말 정도, 4월 초 정도가 되면 이제 트럼프가 결국은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월 2일 날 상호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관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도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되어지게 되면
이더리움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도 직전 저점을 이탈하고 난 다음에 좀 떨어졌다가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조금 관망세가 짙은 그런 모습인데 거래량 자체가 조금 더 주봉으로 봤을 때 직전 거래량보다 더 좀 증가가 되어지면서 레벨업을 좀 시도를 해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는 개별적인 이슈로 이와 같은 부분 자체를 전환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낙폭 과대가 인식된 것은 분명한데 바로 기술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부분 자체에 대한 수급이 좀 유입이 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도 현재 초록색 선 자체가 바로 60주의 이평선 60개월 선이죠. 60개월 선의 이평선인데 이 부분 자체도 한번 깨었다가 현재 저점을 조금 이제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상단 부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30개월 선의 저항 자체가 요 박스권 구간 속에서 상방으로 좀 올라타는 그 구간 자체가 좀 변곡점이 좀 이슈와 함께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구간은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되 분할 매수 관점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여기까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끝으로 고참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